종목 이슈들 살펴보는 특수 종목 전담반. 저는 특수 종목 전담반 고인물 에이스 종목 요원. 저는 특수 종목 전담반의 라이징 스타 서영 요원. 자, 서영 요원, 오늘은 OJT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상한 냄새가 나는 이슈들을 비밀 수사하는 스페셜 에이전트 특수 요원. 그럼 지금부터 첫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아니, 이거- 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뭔데요?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출시 사건? 아, 이거 쉽지 않죠. 사실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OTT, 뭐 디즈니 플러스나 훌루나 뭐 HBO 맥스, 왓챠, 웨이빙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원앤올리가 아니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조금 힘들다고 넷플릭스를 끊나요? 차라리 먹는 거 줄이고 입는 거 줄이지 넷플릭스는 못 참지 이 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뭐 당연히 이대로 망가지는 기업은 아닐 것 같다. 당연히 넷플릭스가 뭐 광고 요금제도 출시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다른 또 자구책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넷플릭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책을 펼치려고 하는 이유는 있겠지.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갑자기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넷플릭스가 구독자가 생각보다 안 느는 거야, 올해. 구독자가 늘다가 올해 갑자기 꺾였던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왜 구독자가 빨리빨리 안 늘었을까? 그 이유는 나만 해도 예전엔 그랬는데 친구 계정, 넷플릭스 친구 계정 들었다가 막 돌려 쓰고 그랬거든. 야, 너 아이디 비번 뭐야? 불러 빨리. 너 넷플릭스 해지했어? 좀 찔리는데. 그러니까 너 넷플릭스 해지했니 혹시? 막 전 여친한테도 막 연락하고 그런데 넷플릭스 해지했냐고.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봤는데? 누구지? 근데 다른 사람이 봤다. 이게 왜 그러냐? 한 아이디로 4명이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거거든. 왜냐면 다 돌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겠다고 계정 공유 시스템을 이제 조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대신에 뭐 가만히 있지는 않고 하위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17,000원짜리 계정이 제일 비싸잖아. 프리미엄 요금제. 거기에다가 2명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한 최대 3명까지는 한 아이디로 볼 수는 있는데 대신에 17,000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위 계정 2개를 사야 돼. 아마 한 3,500원, 4,000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최대한 8,000원 더 들여가지고 25,000원에 3명이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겠지. 결국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올 수가 있지. 왜냐면 어차피 사실 계정 공유가 하면 안 돼. 원래 불법이에요. 이거 안 돼요. 원래 가족들끼리 네. 가족이 4인 가족이면 각자 방에서 넷플릭스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악용을 했었던 거고 넷플릭스가 고성장을 하니까 조금 묵인을 했었던 거야. 당장 급해지니까 성장이 급해지고 주주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고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 말고도 또 뭐 하고 있지 않나요? 또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해 사실. 바로 광고. 넷플릭스 보다가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 그렇지? 근데 유튜브 보다가 광고 맨날 보잖아. 너무 많이 나와요. 나는 그래서 광고 너무 싫어하거든 사실. 그래서 나 유튜브도 프리미엄 써. 너무 못 참아. 근데 우리 말고도 약간 이제 좀 어린 친구들 이런 분들도 넷플릭스를 되게 많이 본단 말이야. 그리고 뭐 성인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보다가도 광고 오케이 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한국의 언론재단에서 실제로 이제 전문 조사기관한테 맡겨가지고 의뢰를 했대. 넷플릭스에서 광고 켜는 거 괜찮냐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긍정적이다. 요금제가 더 싸기만 하다면 긍정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실제로 11월 4일에 한국에서도 광고 요금제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요? 광고를 보는 대신 돈을 좀 적게 내니까? 더 적게 5,500원이래 제일 싼 요금제. 근데 한 1시간당 한 5분 정도 광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럼 5분 동안 계속 광고만 아니야, 그게 5분 동안 계속 보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나도 넷플릭스 안 보지. 근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영상이라고 치면은 그 영상 시작 전에 넷플릭스 그 유튜브처럼 이제 그 광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잘 보고 있는데 재밌는 데서 딱 끊어가지고 또 이제 그 뭐 도중에 광고 나오고. TV랑 똑같아졌네요? 그러니까 TV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TV도 어차피 광고 보잖아 우리가. 우리도 수신료도 내잖아. 그쵸?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이렇게 TV처럼 따라가는 게 거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어쨌든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은 광고주들의 마음이 중요하거든. 광고 매출이 그쵸? 올라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일단 입장에서. 광고가 뭐 잘 돼야지. 그렇지. 그들도 돈을 내고 광고를 내죠. 맞지.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들어올 만한 광고주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완판됐다. 인기 초동 많네. 물량. 그러니까
서로 OTT 그 대세잖아. OTT 대세가 넷플릭스인데 그 넷플릭스한테 서로 광고하겠다고 지금 광고주들이 덤벼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 미국에서도 그리고 다른 뭐 인도나 이런 신흥국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구독할 사람은 다 구독해서 이 뭐 추가로 돈 더 들어오는 게 이 광고 요금제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광고 요금제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땡기잖아. 네. 근데 이게 그냥 광고가 아니야. 요새 광고 트렌드는 뭐냐면 타겟형 광고야. 너가 관심 있는 물건, 내가 관심 있는 물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타겟형으로 착착착 꽂아줘야지. 광고주들은 내가 광고를 했을 때 시청자가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보고 이게 실제로 물건 구매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그 스토리텔링을 원해. 그게 바로 타겟형 광고의 장점이거든?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난 넷플릭스라고 생각해. 왜냐면 아하. 시청자 성별도 다 다르고 네. 그 다음에 딱 시청을 했다가 어느 구간에 그만 보고 나갈지도 사실 알 수가 있잖아,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개인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 시청 데이터를 광고주들한테 넘겨주면서 타겟형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쯤 되면 넷플릭스의 큰 그림 아니었을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넷플릭스만 이렇게 먼저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한 건 아니고 다른 업체들은 되게 이미 많이 했어. 잘 되고 있나요? 제일 유명한 게 그 HBO Max라고 있거든. HBO Max가 이제 유명한 게 그 왕자의 게임. 이런 쪽으로 유명한 게 HBO Max인데, 사실 HBO Max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장르랑 넷플릭스가 주력하고 있는 장르가 둘 다 뭐 액션, 스릴러 뭐 이쪽 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서 좀 겹친단 말이야. 근데 HBO Max 예를 들면 HBO Max가 작년쯤에 광고형 요금제를 냈어.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2배 이상 광고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규 유저들 중에 광고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들 비중이 몇 배로 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넷플릭스라고 안 될 거 없다 이 말이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잘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사실 한국 사람들도 넷플릭스 요금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넷플릭스 요금제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대. 한국 사람들조차. 근데 뭐 인도라든가 이런 개발도상국 유저들은 넷플릭스 요금제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한 뭐 15,000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광고 요금제로 막 10,000원 안짝,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요금제를 출시하면은 오히려 뭐 인도 같은 사람들 얼마나 인구가 많아. 그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넷플릭스 유저로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그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비율이 좀 적은가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아직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작은데, 넷플릭스가 실제로 그때 인디아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2020년쯤에 그 인도 안에서 좀 싸게 요금제를 내놓았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벤트를 했어. 약간 사실상 무료 선언을 하면서 약간 며칠 동안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때 구독자가 확 늘었던 경험이 있다. 물론 반짝 인기였는데 그만큼 인도 유저들이 되게 뭐 인도를 포함해서 신흥국 유저들이 가격에 민감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광고 요금제로. 그리고 광고 매출도 광고주들한테 타겟형 광고로 매출을 높이 단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이점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단가를 좀 높여서 더 비싼 광고를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그렇지, 거네요. 타겟형 광고. 메타가 원래 이렇게 돈 벌었었거든. 근데 애플 때문에 그게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매출이 꺾였잖아. 그런 근데 겁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가능하다. 그렇지, 넷플릭스는 가능하지. 팬데믹 시절 끝나고 이제 넷플릭스 시대 끝나나 했는데 이제 다시 괜찮아질 것 같네요. 그렇지. 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거 어저께 봤던 설문조사인데 파이퍼 샌들러라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있어. 거기서 미국 1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브랜드들을 좀 선호하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쫙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는 나이키, 뭐 제일 좋아하는 뭐 그 SNS는 틱톡, 뭐 이런 식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하거든. 근데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넷플릭스가 유튜브마저 이겼더라고. 그러니까 시청시간 플랫폼에서 10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플랫폼이 넷플릭스라는 거지. 되게 의외지 않아? 나는 10대들은 더 유튜브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요. 왜냐면 넷플릭스는 쇼츠가 없잖아. 맞잖아. 그렇잖아. 맞네요. 그래서 쇼츠 되게 유명하잖아. 맞잖아. 맞죠. 나는 못하겠더라. 그 감성이 아니야. 근데 넷플릭스 잘하실 것 같은데. 그 감성이 아니야. 셀핑이거든. 지금 뭐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자, 근데 이제 10대들의 이런 브랜드 선호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대들도 나중에 나이를 먹을 거 아니야. 그쵸. 걔네들은 지금은 Z세대지만 걔네들도 나중에 나이를 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나이를 먹고 20대, 30대가 되면
주력 소비층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10대 때 약간 좀 친숙했던, 좀 친밀했던 브랜드가 주력 소비층에 대해서도 좀 주력으로 좀 많이 사용하지 않겠어? 그래서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10대들이 아직도 넷플릭스 좋아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뭐 향후에 뭐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더라도 넷플릭스의 미래를 조금 밝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봐도 지금이 좀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사실 근데 요즘 주식시장 되게 어렵잖아. 네, 뭐 힘들죠. 어렵지 않고 네. 사실 미국 뭐 월가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봐도 지금 싼 주식이 너무 많이 보인다. 테슬라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60배 밑으로 떨어졌어. 아하. 진짜 많이 떨어진 거거든. 옛날에는 몇백 배, 몇천 배 했었단 말이야 테슬라가. 네. 어쨌든 넷플릭스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아졌어. 그러니까 과거 5년 평균 PR을 내보면은 60배? 한 55배? 55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 PER이 한 25배 정도밖에 안 돼. 엄청나게 지금 매력적인 구간으로 와 있긴 하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말이다. 그렇죠. 음. 그때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그러니까 거네요. 평균으로 쳤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건 맞다. 음. 근데 물론 사실 이게 또 과거랑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 지금이 낮으니까 그냥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왜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금리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때는 금리가 뭐 한 2% 그다음에 심지어 0%였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가 뭐 4%, 뭐 5%까지 오를 거라 보고 있기 치솟고 때문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 비교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언젠가 물가 인상 사이클은 끝날 것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도 끝날 거고 전쟁도 끝날 거 아니야. 결국에 뭐 매년 할 수는 없겠지. 매년 한다고 하면 우리 주식하면 안 되지. 아, 안 근데 돼요? 어쨌든 그런 인상 사이클은 끝날 거고 만약에 금리 인상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매크로 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넷플릭스 같은 업체가 좀 주가 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고의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오늘 넷플릭스 광고요 근절 사건 종료! 종료.